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전성하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경비업법 해설 한번 해보죠. 경비업법은요 어려웠을 거예요. 예, 이유는 경비업법 전체가 암기에 대한 부담을 상당히 줍니다. 그래서 제가 본 수업 시간에도 많은 암기 초식을 말씀을 드렸는데 암기 위주로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해하기보다는 암기 위주로 아주 짜실짜실한 것들, 그리고 숫자 문제들 이런 거 많이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 제가 총평에도 썼습니다만 80%는 기출문제가 반복됐어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 20%는 상당히 변별력 있는 문제를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법학개론보다 훨씬 더 어렵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렇습니다. 법학개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들어보던 용어도 좀 나오고 하는데 경비업법은 사실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경비업법은 아마 도안이 모지 않았을까. 그래서 점수 분포가 이렇게 모래시계라고 그럴까요? 이 모래시계 같이 보입니까? 예, 그렇다고 생각해 보시죠. 이렇게 중간이 점수대가 풍부하지 않고 아예 모르던가 아예 잘 알던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반복으로 이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고민을 해보니까 이거는 결국 여러 번 자연스럽게 반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막 갑자기 공부하고 싶어 막 머리 밀고 눈썹까지 밀고 막 난 절대 안 나갈 거야. 오늘 공부 시작하고 오늘 뭐 열심히 반복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반복이라는 건 우리 속담에 있는 표현처럼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스르륵 젖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비업법은 다른 어떤 비책이 없다는 점, 그 점을 조심하시고 제가 그 경비업법의 넓은 분야 중에서 기출문제에 한해서만 반복되었을 때 맞출 수 있는 어떤 힌트를 드리는 선에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경비업법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경비업이란 경비업의 전일부를 도급받아서 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우리가 앞에 법학개론 마지막에도 나왔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렸죠. 이 경비업은 도급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호송경비 업무란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죠. 운반 중에 있는 이러이러한 것들에 대한 위험 발생을 방지함에 있다. 자 이것은 호송경비 업무. 호송이라는 단어하고 운반이라는 단어 한번 체크해 주세요. 호송이라는 단어 운반 이렇게 연상하시고요. 그 다음 세 번째 특수경비원이란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자 항상 이렇게 나와요. 특수경비원은 신변보호 업무가 아니라 그 밑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자, 국가중요시설, 공항 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위험 발생 방지죠. 이 특수라는 것은 국가중요시설이에요. 중요시설. 이게 좀 기억을 해주세요. 특수한 국가중요시설 이렇게라도 연상해 두세요. 그 다음 무기는 됐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2번 경비업법령상의 허가 신청에 대한 설명이다. 갈로 안에 들어갈 걸 제대로 나열해라 이 말이죠. 자 이것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문제를 무조건 맞춰야 되는 건데 경비업의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법인이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출 수 없는 경우에 자 확보 계획서를 제출한 후 허가받은 날로부터 자 일단 이 말이에요. 현재 시설을 갖추지 못했으면 시설이 미급이 돼 있어요. 그러면 확보 계획서를 낸단 말이죠. 확보 계획서를 내고 나면 허가를 해줍니다. 이렇게 허가하고 나면 허가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이에요? 1개월이에요. 1개월 내. 1개월 내 진짜 허가한 이후에 이걸 제대로 갖췄는지에 대해서 경찰서장, 경찰서장이냐 지방경찰청장이냐 이 말인데 경찰서장이냐 지방경찰청장이 문제냐인데 지방경찰청장이죠. 지경장. 제가 이렇게 강의할 땐 지경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잘 보세요. 자,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시설을 미급이 했어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계획표 한 개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경지에 올랐다. 지경장을 줄여서 경지 이렇게라도 기억을 해두세요. 됐죠? 다음에 자, 뒷페이지에 3번 경비업 법령상 경비업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받은 날로부터 5년. 자, 유효기간 5년입니다. 오 발음 들어 안 들어? 예, 오 발음 들어간다 생각하세요. 그죠? 5년. 그 다음 두 번째, 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경비업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안전행정부령에 의해서 허가를 갱신받아야 됩니다. 자, 5년이 끝났어요. 그러면 더 하고 싶어요. 그럼 이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기간을 갱신한다고 그러죠. 그럼 갱신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이때 누구? 안전행정부령입니다.
아시겠죠? 자, 요 점을 기억하세요. 안전행정부령이에요. 그다음 세 번째, 법인이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 업무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자, 경찰관서장이 아니라 지경장입니다. 역시. 이것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죠? 자,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 업무를 변경. 지방경찰 여기 지방경찰청장 여기 아시겠죠? 네. 그다음에 네 번째, 허가관청은 영업정지 처분하는 때에는 경비업자가 허가받은 경비 업무 중 영업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비 업무에 한해서만 아시겠죠? 그걸 조심하세요. 그다음 문제 4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기계경비 업무란, 자 거기 보시면 경비 대상 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해서 감지 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 대상 시설 외 장소에 설치한 관제 시설의 기기로 수선한. 그러니까 기계 경비 업무는 뭐가 있어요? 기계는 기기와 관련된 거예요. 기기를 통해서 경비한다 이 말이죠. 그거 체크하시면 되고. 자, 2번 기계 경비업자는 오경보인 경우 오경보가 발생한 경비 대상 시설 및 그 오경보에 대한 조치의 결과를 기재한 서류를 당해 경보를 수신한 날로부터 1년간 보고해야 돼요. 오경비 관련 서류 1년간.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기계경비업자는 경비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오경보를 막기 위해서 계약 상대방에게 설명해 줘야 되겠죠. 오경비를 막기 위한 거니까 설명. 됐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기계경비업자는 관제시설 등에서 경보를 수신한 때는 경보를 수신한 때로부터 자 15분 내, 15분이 아니라 25분입니다. 아시겠죠? 도착하는데 15분이 아니고 25분이에요. 그래서 25분 도착. 1위로 오세요. 도착합니다. 1위로 오세요. 도착합니다. 이렇게 연상하세요. 그 다음 문제 5번.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이 될 수 있는 자. 결격요건 관련이죠. 자, 1번 보시면 가능하네요. 18세 넘어가면 됩니다. 18세. 됐죠? 나머지는 불가능한데 사유를 잘 보시면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4년 되면 안 돼요. 5년이 넘어가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유예기간 중에 있으면 또 안 됩니다. 유예기간 중에 있으면 안 되고요. 그 다음 네 번째, 60세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 됐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경비업 법령상 경비지도사 1차 시험 면제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1차입니다. 그죠? 자, 1번 보시면 경비업법에 따른 특수경비업무 분야에서 5년을 종사하고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5년 종사 이수한 사람. 그죠? 5년에 종사해야 돼요. 그 다음 이수한 사람. 그렇죠? 이 사람은 1차 면제 받는다 이 말이죠. 자, 5년을 종사하고 이수한 사람. 그 다음 두 번째,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교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경비지도사 시험 과목 3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자, 여기 잘 보세요. 3과목 이상 이수. 그 다음에 거기 나온 것처럼 자, 경비 업무에 5년입니다. 종사 기간은 무조건 5년이에요. 종사 5년.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과목은 3과목 이상.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기계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일반경비지도사 시험에 응시할 때, 그렇죠? 다른 종류의 경비지도사 시험에 응시할 때는 1차 시험을 면제해 주죠. 그 다음 네 번째, 공직, 재직은 7년이라는 거죠. 그죠? 재직은 7년입니다. 지금 다 숫자 7자를 연상하게끔 제가 쓴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나머지 특별한 게 없습니다. 자, 7번 가보죠. 경비원의 수가 다음과 같을 때 경비업 법령상 경비업자가 선임 배치해야 되는 경비지도사의 최소 인원은 뭐냐? 자, 서울이 경비원이 407명, 인천광역시가 15명, 강원도가 120명, 경상남도 20명, 제주자치도가 30명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 서울부터 한번 보시면 자, 경비원 200인까지는 지도사가 1명이에요. 그러면 서울이 400인에서 407명인데 200인이니까 1명, 2명 다음에 7명일 때 어떡하냐 이 말이죠. 그죠? 자, 200인을 초과하는 100인까지는 추가로 1명을 선임합니다. 그렇게 치니까 200인 다음에 100인부터 1명씩이죠. 그러니까 총 4명이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인천을 보시면 30인 이하, 그죠? 인접구역, 인접하는 인접이라고 되어 있죠. 30인 이하일 때는 자,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인접인데 30인 이하면 선임하지 않을 수 있네요. 그럼 인천은 제로죠. 그 다음에 강원도, 경남, 제주는 인접은 아니죠. 그죠? 거기다가 200인 미만이니까 1명씩이죠. 그래서 이 숫자를 다 더하면 됩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죠. 그죠? 예, 8번. 경비업 법령상 경비원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일반 경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의 비용 부담으로 자, 일반 경비업자의 비용 부담입니다. 신인 교육은 아시겠죠? 신인 교육은 경비업자의 부담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수 경비원 신인 교육을 받은 후 2년 동안 경비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일반 경비원으로 채용된 사람은 신임 교육의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다. 우리가 아까 기계경비 지도사, 기계경비인데 일반 경비로 시험을 칠 때는 1차 면제였죠. 근데 이건 특수경비일 때 일반 경비원으로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신임 교육 시간은 일반 경비원이 24시간, 특수경비원은 88시간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일반 경비원이 24시간이라 28시간입니다. 둘 다 88, 끝에 8이 이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 직무 교육 시간은 일반 경비원이 월 3시간 이상, 특수 경비원은 월 8시간 이상이 아니라 4시간 6시간입니다. 4시간 6시간. 됐죠? 그 다음 아홉 번째, 경비업 법령상 특수 경비원의 직무 및 무기 사용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지금 특수 경비원이 계속 나오고 있죠. 국가 중요 시설이죠. 그죠? 자, 1번 보시면 사람을 향해서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하고자 할 때는 미리 구두 또는 공포탄에 의한 사격으로 상대방에게 경고해야 됩니다. 자, 사람, 발사, 미리, 경고. 다음 두 번째, 테러 사건에 있어서 은밀히 작전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때는 경고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자, 경고 없는 경우 언제라고요? 테러. 테러는 경고 없이 온다. 뭐 이렇게 연상하세요. 그 다음 세 번째, 범죄와 무관한 다중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을 때는 무기를 사용해서 안 된다. 그죠? 그 다음 네 번째, 칼을 가지고 대항하는 14세 미만자에 대하여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할 수 있다. 자, 해설 보세요. 특수경비원은 총기 또는 폭발물을 가지고 대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기나 폭발물을 들고 대항을 해야 돼요. 따라서 칼을 들고 대항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그 다음 10번째, 경비업 법령상 경비업자가 경비업 허가사항 등의 변경신고서를 제출했을 때 허가증 원본의 첨부가 필요 없는 경우. 자, 이런 것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죠? 외워야 되는 경우입니다. 그죠? 자, 세 번째, 법인의 임원 변경은 임원의 이력서로 족합니다. 이력서로. 그 점을 조심하시고요. 다음 11번째, 경비업 법령상 특수경비원의 의무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은 지금 여러분 눈치채겠습니다만 특수경비원 쪽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1번, 경비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제어해야 하는 일체의 쟁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자, 이것도 헌법재판소 판례까지 갔어요. 근데 합헌 나왔죠. 특수경비원은 쟁의 행위가 금지됩니다. 자, 노동 3권이 없다 이러면 틀리죠. 노동 3권은 우리가 뭐예요? 잘 알고 계시죠? 단결권, 단체 행동권, 자, 단결권, 그 다음에 단체 협약 체결권, 단체 행동권이죠. 단체 행동권. 그러니까 이런 것 중에서 다가 아니라 뭐만 없다. 쟁의 행위를 하는 것은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도급을 의뢰받은 경비 업무가 위법 부당한 것일 때는 이를 거부해야 된다. 자, 이건 아주 어렵습니다. 즉 거부해야 되는 것이 틀린 게 아니라 이 지문 자체가 틀린 게 아니라 이 의무는 일반 그러니까 경비업자 모두에게 부여되는 의무입니다. 특수경비업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부담하는 의무라는 거죠. 즉 업무가 위법 부당할 때는 거부해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점을 좀 꼭 기억을 해두세요. 그 다음 세 번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시설주 등의 직무상의 명령에는 복종해야겠죠. 그 다음 네 번째, 소속 상사의 허가 없이 경비구역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3번 같은 경우는 시설주하고 소속 상사를 바꾸면 안 돼요. 그죠? 예, 지문에 지금 물론 의미는 통하죠. 그죠? 근데 특히 이제 4번이 더 그렇죠. 만약에 여기서 소속 상사 대신에 시설주의 허가 없이 경비구역을 벗어나서 안 된다? 그럼 틀리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 12번째, 경비업 법령상 경비원의 제복 및 장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경비원의 제복은 경찰 공무원과 유사하면 안 되겠죠. 헷갈리니까. 다르게 가야 됩니다. 그죠? 그럼 해서 1번에 보시면 구별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일반인과 비교하여 경비원임이 식별될 수 있어야 된다. 키워드는 뭐예요? 구별, 식별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경비업자는 자, 제복 외의 복장을 착용하는 시설 경비원을 동일한 배치 장소에 2인 이상을 배치할 때 각각 다른 복장. 여기도 그러니까 뭐가 나와 있어요? 식별이 나와 있죠. 결국 키워드는 식별이에요. 그다음 세 번째, 경비원의 장구 중 경적,
빵빵하는 거, 경봉, 그죠? 불 뻐쩍뻐쩍하는 거. 이것은 근무 중에 하나여 휴대할 수 있다. 자, 요거 맞습니다, 그죠? 예. 자, 여기서 지금 죄송합니다. 2번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잠깐 착각했는데, 자, 경비업자는 제복의 복장을 착용하는 시설 경비원입니다, 그죠? 이때는 자, 두 사람이 같은 것이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자, 동일한 복장을 착용하게 해야 됩니다. 자, 2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 기계경비업자는 출동 차량의 도색 및 표지를 정한 때는 그 도색 표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역시 지경장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찍을 때 지방경찰청장을 찍는 게 지금 그나마 나아요, 그죠? 그다음 13번째 경비업법령상 관할경찰서장의 직무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은. 자, 1번 경비업자가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일반 경무원을 배치한 경우 자, 배치 폐지를 명할 수 있다. 자, 이것은 경찰관서장의 업무입니다. 아시겠죠? 직무예요. 맞습니다. 2번 경비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될 때는 경비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아시겠죠? 경비업자에게 통보합니다. 그 다음 3번째 무기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서 무기를 대여받은 시설주에 대해서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설주의 신청에 의해서 무기를 구입한다. 자, 이거 마지막에 틀렸네요. 해설 보시면 4번 지방경찰청장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 업무의 수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설주의 신청에 의해서 무기를 구입한다. 됐죠? 시설주의 신청에 의해서 무기를 구입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자, 시설주가 신청해서 무기를 구입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지방경찰청장, 즉 지경장이라는 거죠. 지금 계속 지경장 문제가 많이 나오죠. 자, 14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또 숫자 넣기의 문제죠, 그죠? 경비업자는 경비업법 18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20일 이상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경비원을 배치시킨 후 자, 7일 이내 경비원 배치 신고를 그 배치지의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할 경찰서장에게 한다. 자, 그 점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번째 경비업법령상 과태료의 부과 기준이 가장 많은 것이 뭐냐? 자, 이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이것도 역시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1번 경비 대형업자 지정 신고를 허위로 했다. 그럼 이게 과태료가 4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자, 2번 보시면 경비원 명부를 비출하지 않았을 때 경비원 명부를 비출하지 않았을 때 100만 원이고요. 그 다음 경비지도사를 선임하지 않았을 때가 300만 원. 그 다음에 네 번째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고 12개월 초과에 기간이 경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자, 이렇게 지금 뭐 나와 있습니다. 요게 지금 300만 원이라는 거죠. 그죠? 네, 됐습니다. 16번째 경비와 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보시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일반 경비원이 될 수가 없다. 자, 여기에 보시면 1번의 해설입니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만 경비지도사, 일반 경비원, 그리고 특수경비원이 될 수가 없으므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고도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사람은 일반 경비원이 될 수가 있다는 점. 자, 잘 보세요.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만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유예기간 중 특수경비 체크해 두세요. 자, 나머지는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두 눈의 맨눈 시력이 0.2 미만입니다. 다음 세 번째, 기계경비지도사는 기계경비업법과 시설경비업에 한하여 선임 배치한다. 됐죠? 그 다음에 16번째, 경비업법상 무기관리 수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무기를 대여받은 국가중요시설의 시설주는 무기의 관리 실태를 매월 파악하여 다음 달 6일까지 관할경찰서장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여기는 관할경찰서장이죠. 그렇죠? 잘 보세요.
무기를 대여받으면 통보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설주로부터 무기를 지급받은 특수공무원은 자, 근로시간 이후에는 시설주에게 반납하거나 교대자에게 무기를 인계해야 된다. 됐죠? 그 다음에 19번째, 무기를 대여받은 시설주가 특수경비원에게 무기를 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 탄약의 출납은 소총에 있어서는 한정당 200발. 자, 탄약은 200발입니다. 죄송합니다. 탄약은 한정당 20발. 죄송합니다. 소총에 있어서는 20발. 그 다음에 네 번째, 경비원으로부터 무기 수송의 통보를 받은 관할 경찰서장은 2년 이상 무기 경찰관을 무기를 수송하는 자동차 등에 함께 타도록 해야 합니다. 자, 뭐 여기서도 나머지 없습니다. 여기 지금 여기에 나왔던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죠. 지금 제가 쫙 읽었는데, 자, 여기는 지금 제가 한번 읽어본 거고 여기서 틀린 걸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1번부터 한번 보세요. 무기를 대여받은 국가중요시설주는 무기의 관리 실태를 매월 파악하여 다음 달 5일까지가 아니라 3일까지. 그죠? 그 다음에 자, 2번은 맞는 지문이고 3번에 보시면 한정당 자, 20발이 아니라 15발. 자, 지문에서는 15발. 제가 지금 아까 그냥 한번 쭉 읽은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자, 1인 이상의 무기경찰관을 자, 함께 타도록 해야 됩니다. 그 점을 조심하세요. 그 다음 18번째,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의 자격의 취소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자, 허위. 그 다음 2번 빌려준 때. 그 다음에 3번 자, 2년 내에 또다시 명령 위반으로 적발되었을 때 이때는 6개월 영업정지 처분, 자격정지 처분입니다. 6개월 자격정지예요. 그러다가 한 번 더 위반이 되면 자, 9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이에요. 그래서 그 점을 좀 조심하세요. 그 다음 19번째, 경비업 법령상 경비업자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요것도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자, 여기에 한번 보시면 1번 지방경찰청장이 허가 없이 경비 업무를 변경한 경우에 자, 우리가 아까 경비 업무 변경일 땐 지경장이 허가 얻으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변경의 경비 업무의 자, 이렇게 체크하시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자, 2차 위반에 대해서는 영업정지가 3개월이라고 그랬는데 1차 우리가 앞에서 봤죠. 6개월, 9개월이죠. 그죠? 1번이 틀렸고 2번에 보시면 자, 경비원이 업무 수행 중 고의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은 경우 3차 위반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자, 6개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목장 장비 출동 차량 요건 영업정지 1개월. 됐죠? 네, 나머지는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다음 이제 20번입니다. 경비업법상 청문회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번 현장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감독을 수행하지 않아 받은 경비지도사의 자격정지 처분. 이 자격 관련된 거니까 너무 가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청문 절차 물어봐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 두 번째, 경비원의 업무 수행 중 제3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경비업자의 배상. 자, 이건 청문 절차가 자, 여기 보시면 해설에 보시면 경비업자가 손해배상을 했으니까 청문회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경비업 허가 없이 경비 업무를 변경하여 받은 경비업의 영업정지 처분. 자, 영업정지도 역시 자격정지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다 뭐예요? 다 청문이 필요하던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허가 취소 처분. 즉 1번, 3번, 4번은 자격이 있다가 없이 박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반드시 자, 청문 절차가 필요하냐 이런 논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 나온 것처럼 두 번째 손해배상 관련해서는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일단 이번 시간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 시간에 21번부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